여러분 안녕하세요, 삐엔입니다. 드디어 4년 만에 돌아온 마녀의 후속영화 마녀2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를 보기 전 알고 가시면 좋은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제거돼야 돼. 우선 거대한 마녀 세계관은 미국 주도하에 시작된 초능력자 개발 실험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은 본토뿐 아니라 전 세계 7개국에 지사를 두게 되는데 각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 실험 끝에 1세대 초능력자들이 탄생했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는 군인이 실험의 기본 조건이었고 오직 뇌 실험만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였는데 평범한 인간을 한참 상회하는 힘을 얻긴 했지만 넌 얼마나 진행됐냐? 신체 일부가 괴사하는 증상 때문에 1세대는 실패작이라 결론 내려집니다. 이후 유전과학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며 그들은 2세대 초능력자들도 제작하게 되는데 이번엔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육체를 타고날 수 있게 유전자를 조작했으며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뇌에 추가된 폭력성, 그리고 폭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기 훈련이 더해진 끝에 1세대 이상의 괴력과 속도, 물질 조작 능력, 타인의 육체를 지배하는 등 종합 살인 병기들이었습니다. 2세대의 성공적인 탄생에 이바지한 것은 뇌과학의 세계 최고 수준 실력자인 닥터 백이었는데 문제는 미국 본사에서 이렇게 강한 2세대 초능력자들은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전원 말살 명령이 내려집니다. 머리를 날리라고. 그리고 이때 시설에서 탈출한 여자아이가 통칭 마녀로 10살도 되지 않는 아이가 1세대 요원들을 따돌리고 사라졌는데 뭔 일을 이따위로 허술하게 해요? 걔들이 어디 보통 애들인가? 그럼에도 그들이 집요하게 추적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사에는 그냥 다 처리된 걸로 보고 올려요. 어차피 걔 얼마 못 가. 폭주하다 죽겠지. 폭주란 뇌에 과부하가 걸려 터지는 증상으로 아무리 2세대들이 강하다고 한들 시한폭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마녀의 도주 10년 후 마녀는 구자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가. 10년 전 피를 뒤집어 쓴 마녀를 발견한 부부가 거두어 키운 것이었는데 부모님의 온화한 성격을 쏙 빼닮은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성장했지만 닥터백의 예상대로 뇌 과부하가 시작되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였습니다. 지금 뭐 수술비가 문제가 아니야. 이대로 너 죽는다니까? 이때 자윤은 갑자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로 결정하는데 노래도 잘했지만 자윤이 이목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당연히 회사 쪽에선 이 아이가 마녀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맞잖아, 쟤. 이때부터 회사 속 두 집단의 추적이 시작되는데 통제될 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살려두면 안 돼요. 첫 번째는 1세대 초능력자들로 자윤을 죽이고 그녀의 뇌를 획득해 자신들의 육체 괴사를 막는 법을 연구하려 했고 이것만 챙기라고. 그 기집애 거 열어보면 니들 문제 해결할 방법 나올 거다. 두 번째 집단은 닥터백이 빼돌린 소수의 2세대 초능력자들로 1세대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 과학자들을 몰래 처리하던 중 마녀의 소식을 듣고 쫓기 시작했습니다. 숨어있기 딱이네. 하지만 가족과 친구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실험체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윤. 우리 작은 마녀 아가씨라 불러줘야 기억하기 더 편할라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지랄하고 자빠지셨네. 아저씨들이 찾는 그 애 아니라고요, 저. 그럼 어디 증명해봐. 그리고 기억이 없다던 그녀는 초능력은 200% 활용 중이었는데 아니라고. 이때 나타난 닥터백의 2세대 초능력자들. 우리도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이런 찌질한 새끼들하고는 우린 수준이 좀 다르거든. 돌아와. 이 동네 너 아는 인간들 싹 다 죽이고 끌고 갈까? 결국 자윤은 순순히 닥터백의 연구시설로 돌아오게 되는데 야, 다시 보게 되니 너무 반갑다, 진짜. 애초에 회사에서 말살하라던 2세대들을 일부 살려두고 자윤도 찾아낸 이유는 순전히 2세대들에 대한 닥터백의 애정과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넌 정말 내가 원하던 완전체에 가까웠어. 근데 니들을 폐기하라는 아주 먹같은 결정이 내려진 거야. 내가 어떻게 만든 내 새끼들인데. 그리고 과부하 걸린 상태의 뇌로 능력을 사용하던 자윤은 죽기 일보 직전이었고 이때 닥터백은 파란 약물을 주입합니다. 그거면 네가 가진 능력을 맘껏 쓰더라도 증세는 악화되지 않아.
하지만 효과는 한 달 정도야. 그 후에 또 주입하지 않으면 증세 진행은 2배로 빨라지지. 그리고 기대 이상이네. 쟤 뭐래니? 당신한테 뭔가 방법이 있을 줄 알았다고요. 사실 자유는 단 한 번도 기억을 잃은 적이 없었고 뇌 과부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완전해진 상태가 된 후에야 회사에 복수할 계획이었던 것.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야. 저 10년이 우리 찾아낸 거지. 2세대 중에서도 완전체에 가까운 자유는 이제 마음껏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1세대도 2세대들도 자윤을 제작한 닥터백도 싸움에 휘말려 사망. 하지만 한국 시설에 있는 파란 약물은 몇 개 없었기에 자윤은 자신의 생존과 복수를 위해 전 세계 지사들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3개월 뒤 타 시설을 파괴하고 상당한 양의 파란 약을 획득한 자윤. 용케도 나를 찾았네. 그리고 그녀의 앞에 있는 닥터백의 쌍둥이 자매 백총괄. 그거면 네가 원하는 걸 얻은 거 아니니? 보다 근본적인 걸 해결하려고요. 과연 자윤이 쫓고 있는 근본적인 해결이란 무엇일지. 그러려면 당신을 찾아가 보라고. 아니야, 그러지 마. 엄마 괜찮아. 너 언니한테 까불면 뭐가지 날아간다. 백총괄의 곁에 있는 실험체는 누구일지. 마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마녀 1편의 엔딩으로부터 얼마 후 또 다른 소녀가 실험실에서 사라집니다. 몸에 괴사가 일어나는 1세대, 압도적으로 강하지만 뇌가 터질 수 있다는 한계와 통제가 불가능했던 2세대, 그리고 이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탄생한 완전체 모델인 이 소녀의 명칭은 실험체 공식 명칭은 아쿠안 데이턴 포인트. 이 프로젝트의 기준이 되는 아이야. 참고로 마녀 1편의 마지막에 구자윤 옆에 서 있었던 이 소녀는 몇 안 되는 생존한 2세대 실험체 중 하나로 이번 2편 속 아크원 데이턴 포인트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어쨌든 이 위험한 완전체 모델을 누군가 세상에 풀어놓은 것인데 이번 영화에선 무려 3집단이 소녀를 추적합니다. 첫 번째는 우연히 소녀의 존재를 알게 된 진구 일당, 두 번째는 본사에서 보낸 초능력자들인 장, 그리고 조현, 세 번째는 상해 연구소에서 탈출한 통칭 토우라는 집단인데, 이 상해 연구소는 마녀 1편의 엔딩 부분에 구자윤이 한국에서 사라진 3개월 동안 파란 약물을 찾아 털었던 곳 중 하나로 의도적이었든 아니든 그녀의 침투가 더 많은 초능력자들의 탈출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연구소 아크를 탈출한 소녀는 산골짜기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한 남매와 살게 되는데, 남자아이 대길이 소녀에게 구자윤의 오디션 영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플하게 이건 한번 나가자. 참고로 예고편엔 등장하지 않았지만 제작 발표회 때 마녀2의 소녀 역할을 맡은 배우 신시아가 김다미와 함께 연기하며 조언도 많이 들었다 했기 때문에 구자윤의 출연은 확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왜 2편에선 구자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았느냐? 일단 이번 영화의 박훈정 감독님은 마녀 1편은 전복이 주제였고, 마녀 2편은 충돌이 주제가 될 예정이었고, 3편은 다른 사람이 주제였지만 충돌을 빼고 다른 사람, 즉 이번 영화의 새로운 소녀의 이야기를 앞당긴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영화가 새로운 소녀의 이야기가 중심인 것은 맞지만 어쨌든 구자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앞서 소개해드린 마녀2의 줄거리를 들으신 분들은 마녀 1편과 너무 유사한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드셨을 텐데, 물론 사라진 소녀를 누군가 거두어준, 추적하는 이들까지 구조가 같기는 하지만 두 캐릭터의 핵심적인 차이는 어린 시절 입양에 10여 년 동안 사회화 과정을 거친 구자윤과 나 여기서 엄마 아빠랑 오래 살 거야. 이미 성장해 있는 상태에서 인간들과 살게 된 아크원 데이턴 포인트라는 차이가 있고, 당분간 우리 집에 있을 거야? 아직도 감독님이 구상한 이야기 전체 중 10분의 1도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기에 1, 2편의 구성을 유사하게 가져간 이유는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대 중인 것은 예고편을 통해 매우 적게 드러난 액션 시퀀스인데, 워낙 1편 당시에 한국 SF 영화에선 본 적 없는 수준의 액션을 구사했지만 마녀2에선 제작비를 그때보다 25억 원이나 더 투자해 다소 장소에 제한이 있었던 1편과는 달리 훨씬 다양하고 대규모의 액션 시퀀스를 볼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편에선 구자윤 캐릭터를 보고 2세대 중에서도 완전체에 가깝다 라고 표현했었고, 이번에 아크원 데이턴 포인트 같은 경우 완전체의 모델이라고 좀 더 강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혹시 두 인물의 충돌을 볼 수 있다면 더 최신 초능력자인 아크원 데이턴 포인트가 강할지 뭐가지 날아갔나?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마녀2 보기 전 정보 총정리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맨이었습니다. 갇혀.